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오늘 도커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었어요. 그죠? 도커. 그동안 해왔던 기본적인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도커라는 걸 새로 배워볼 건데, 검색을 좀 해보셨나요? 도커라는 친구는 뭐라고 나오던가요?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의를 좀 해보자면 간단하게 리눅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는 격리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아직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컨테이너,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허물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죠. 근데 실제로 유사한 느낌처럼 사용이 될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느낌. 이 도커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정리해드린 게 리눅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도커는 제가 어제 수업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도커 없이는 개발 못해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편의성을 느끼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리눅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윈도우에서 못 쓸까요? 안 되지는 않아요. 가능은 하다. 다만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효율은 느리다를 의미해요. 윈도우에서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윈도우 안에서도 그냥 무조건 된다는 느낌은 아니고,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 환경처럼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다리가 하나 생겨버리니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특화된 OS가 있습니다.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리눅스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어떤 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인 구동을 할 것인가. 애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제 양쪽 다 가능한 게 있고, 둘 다 효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도커라는 걸 배워 나갈 건데, 이 도커를 사용했을 때 이 도커라는 기술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리눅스 1 때 최우영 강사님께서 그려주셨을 거예요. 비슷한 그림을. 완전 바깥 세상 안에, 이거 말고 빨간색으로 하자. 윈도우라고 하는 OS가 있죠. 우리 컴퓨터.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머신을 하나 설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머신 안에 OS를 설치했죠. CentOS 7이라고 하는, 이게 리눅스였고, 그리고 이 머신 안에 이거 뭘 설치했어요? 네, NGX 같은 거, 뭐 표요 FTPD, 그리고 뭐 MySQL, MariaDB 이런 거 설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웹 서버 구축하고 연동해서 브라우저로 띄워보고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CentOS 안에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하나의 PC 안에다가, 한 개의 PC 안에다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버추얼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CentOS로 리눅스 환경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엔진엑스만, 여기에다가는 뭐 마리아DB만, 여기에다가는 뭐 특정 뭐만, 이런 식으로 한 PC가 하나의 서버로만 운영이 된다, 하나의 특정 서버로만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서버적인 효율은 누가 좋을까요? 한 컴퓨터가 여러 개의 서버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것과
한 컴퓨터가 하나씩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것. 누가 효율이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서버적인 효율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한 PC가 하나 돌리는 거예요. PC 하나가 프로그램 하나밖에 안 돌린다. 그만큼 과부하가 걸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서버를 구축을 해버리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러 대의 PC가 있는 거고 이 PC들이 각각 하나의 서버를 돌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이 서버들끼리의 통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다른 PC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PC 내에 있었기 때문에 리눅스 안쪽에 있는 애한테 들어갈 때는 항상 로컬호스트라는 걸 사용하면서 편하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외부 PC다. 그럼 얘네들끼리도 다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놔야만 통신이 가능할 거잖아요. 이런 설정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 하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불편함 정도인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은 사실 이런 거예요. 컴퓨터 자체가 여러 대예요. 돈이 3배 아니에요? 실제로 머신을 3개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버를 완전히 서버 컴퓨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PC 본체를 하나 구입을 한다는 얘기였으니까 이거는 원 때 배우셨죠? 그래서 뭐 그 렉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서버실에 가면 렉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각 기둥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납작한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꽂혀져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실제로 여러 대를 갖춰야 된다.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컴퓨터가 여러 대라는 건 얘한테도 하드웨어가 있다는 얘기고 얘한테도 하드웨어가 있다는 얘기고 얘한테도 하드웨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도의 CPU, 램 이런 것들을 다 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다른 본체들이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 건데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CPU랑 램 가지고만 따져볼게요. 컴퓨터 한 대가 고장날 컴퓨터 한 대에서 CPU나 램이 고장날 확률과 세 대의 컴퓨터에서 CPU랑 램이 고장날 확률 중에 누가 커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물론 이런 연산이 말이 안 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3배 아니에요? 한 대가 하드웨어가 고장날 확률이 50%래요. 예를 들어. 그럼 세 대 중에서 고장이 하나라도 터질 확률은 3배 아닌가요? 그죠?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계가 많아진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부품 말하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가 여러 대면 이 여러 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다가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한 거였는데 지금 말했던 실질적인 하드웨어 개수가 늘어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만들어진 방식이 큰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보통 슈퍼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께 슈퍼컴퓨터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다가 가상머신을 여러 개 만들자. 이렇게. 그리고 이 가상머신들로 서버를 구축하자. 그럼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컴퓨터 바깥에 있는 거 하나니까. 안쪽에 있는 건 다 가상머신이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드웨어 개수가 진짜로 많아지는 거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고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가상머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가상화 기술. 우리가 쓰는 버추얼박스랑 같은 의미예요. 의미 없네. 버추얼박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버추얼박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상황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여러 개가 된 게 아니라 각각의 가상머신을 3개를 만들어 놓고 각각 한 서버씩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통신하는 거, 이 문제를 제외하고 이 상태에서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CentOS 처음 설치할 때 이 OS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서 디스크 용량을 잡지 않았나요? 그 디스크 용량은 뭘 의미해요? 이 OS가 가지게 될 크기를 의미하죠. 근데 그 디스크 용량은 어디서부터 와요? 바깥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부터 와요.
진짜 하드웨어는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얘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 대 있는 이 컴퓨터의 리소스를 얘가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얘 머신을 돌리는 것만 해도 사실 리소스는 계속 먹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러면 한 대당 뭐 예를 들어 램을 뭐 2기가씩 먹는데요. 그럼 3대 돌리면 6기가 아니에요? 그죠? 생각보다 용량, 리소스적으로 효율이 안 좋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가상화 기술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이 좋아서 가상화 기술을 우리가 썼는데 사실상 가상화 기술조차도 우리가 완전 효율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제가 서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PC에 하나만 돌고 있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 그랬어요.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상화 머신은 옳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진짜 무리가 없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리얼 슈퍼컴퓨터여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 슈퍼컴퓨터를 사려면 세대 사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순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 말했던 가상화 기술이 가지는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가상화 기술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기술이 도커예요. 자, 지금 그려드리는 그림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냥 일단은 그렇구나 정도로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듭니다. 코드를 짜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프로그램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 몇 개의 서버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어제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3개였죠. 웹서버 하나, DB 서버 하나, 와스 서버 하나 총 3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웹, 여기가 DB, 여기가 와스 이렇다고 했을 때 이 하나하나가 서버 하나하나가 다 물리적인 컴퓨터 하드웨어다 라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말했던 단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단점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 기술로 만들어냈던 게 이 친구들을 한 PC에서 돌리겠다. 이게 가상화 기술이었어요. 여기까지 발전된 형태죠. 살짝 업그레이드. 이제 도커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림이 참 애매한데. 자, 도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약간 이런 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머신은 아니에요. 진짜로 머신이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웹서버에 필요한 그 공간을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상 공간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가상 머신에 있는 이런 머신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항상 설명할 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만 잠깐 만들어내는 느낌. 그래서 격리만 시켜놔요. 이거를 격리를 안 시키고 얘네가 다 뚫려 있어 버리면 얘네들끼리 설정이 꼬일 확률도 생기고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래요. 하나의 OS 안에다가 여러 개의 서버를 다 세팅해 놓으면은 뭐 물론 서로 통신하기는 편하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꼬일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버마다 격리된 공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격리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컨테이너라는 애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랑 차이를 잘 보세요. 얘랑 차이. 얘는 하나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윈도우 PC고 가상 머신으로 하나, 둘, 셋이라는 가상 머신 3개를 만들어 놓은 거.
자, 이런 컴퓨터가 지금 3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웹서버, 얘한테는 DB 서버, 얘한테는 와스 서버 이렇게 돌리고 있다. 이 상황. 그런데 얘는 머신은 하나예요. 머신은 하나인데 이 머신의 안쪽 세상에서 간이적으로 이런 PC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머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친구 하나를 내려받게 될 거고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친구를 실행시켜서 컨테이너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PC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격리된 공간으로서 분리는 시킬 수 있는 효율이 좋게 만들어진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쓰면서 조금씩 더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가상 공간이다. 그 안에다가 각각 서버를 격리된 공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고 그 격리된 공간들을 활용해서 서버를 구동할 것이다. 머신은 하나인데 서버들끼리의 효율은 머신이 여러 개인 것만큼 효율이 좋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를 배울 때 사실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도커 툴박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해보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를 스킵하고 바로 찐 도커를 설치한 다음에 바로 명령어도 쓰면서 익힐 거고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머신을 좀 켜주도록 하고 자, PT로 접속을 해줍니다. 뭐야?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제가 글을 좀 올렸어요. CentOS의 도커 설치, 그리고 컴포즈 설치, 그리고 도커 명령어 사용 시 수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 하나하나 같이 좀 할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얘는 뭐 설정하고 이런 거 딱히 없어서 쉽게 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또 이제 유용한 거 하나를 알려드릴 거라서 자,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여러 줄을 입력할 때 그동안은 하나씩 해왔죠. 근데 사실 이거 한 번에 여러 줄 해도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방금 푸티 들어왔죠. 여기다가 이거는 일단 보세요. 제가 두 줄을 한번 해볼게요. 두 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딱 하면 얘가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비밀번호 물어봐요. 이거 무조건이거든요. 처음에 푸티 들어오자마자 뭔가 명령어 실행하면 비밀번호 무조건 물어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를 썼으니까. 한 번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를 칩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명령어 입력된 거 한번 보실래요? LVM2에 /y로 끝났어요. 얘는 여기서 끝났죠 지금. 전 분명 두 줄을 복사했는데 두 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고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이거 비밀번호를 치고 엔터를 치면 얘는 해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줄을 한 번에 실행시켜도 가능은 한데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혹은 우리가 이런 Y 같은 거 넣지 않고 설치하면 중간에 물어보겠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만나서 멈추면 그 밑에 명령어들은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지금 두 줄을 했지만 결국 한 줄밖에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비밀번호 입력을 해줘요. 틀렸나 보네. 그럼 얘가 일단 할 거예요, 일을. 그리고 얘가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네 줄을 한 번에 갈 겁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주도록 하죠. 이게 우리가 뭔가 삭제하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 할 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효율이 좋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만 주의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당연히 비밀번호 물어보는 거고 중간에도 한 번씩 물어볼 때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비밀번호 물어본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냥 여러 줄 넣어도 큰 문제 없어요, 보통. 그리고 중간에 안 끊기게 하려면 무조건 Y 같은 거는 같이 넣어줘야겠죠. 더 이상 물어보지 않도록. 자,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령어가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4개를 다시 복사한 다음에 가져와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행 중에 한 번도 끊기는 게 없다? 그럼 우리가 붙여넣기 한 애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잘 될 것이다. 근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멈춘 게 있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멈췄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멈춘 거 다음 명령어부터는 우리가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저 여기 명령어 보시면 마지막이 스타트랑 이네이블이에요. 이거는 키는 걸 거고 얘는 활성화 시키는 거겠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지금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얘까지 명령어 수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를 치고 아직 수행 안 한 상태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 순간에는 엔터를 한번 쳐줘야겠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제 이네이블까지 된 겁니다. 한 번에 여러 줄을 실행시키는 방법. 자, 그리고 아직 설명을 좀 더 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도커 설치하고 스타트하고 이네이블까지 했으니까 도커 쓸 수 있다. 맞아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까지 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도커 컴포즈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도커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도커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도커 컴포즈 없이 쓰는 사람은 없어요. 얘는 필수적으로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엔진X 그리고 뭐 DB 그리고 와스 이런 서버 구축을 해놓고 어떠한 상황 가정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다 껐다가 다시 살려내는 테스트를 100번 정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엔진X 끄고 DB 끄고 와스 끄고 3번 끄죠. 그 다음 3번 키죠. 이것만 6번이죠. 명령어가. 근데 이걸 100번 해요. 600번 해야 되겠네요. 그쵸? 단순히 껐다 켰다만 하는데도 600번의 명령어를 쳐야 되고 요 안에서 껐다 키는 사이에 뭔가 설정을 하나라도 더 건드려야 된다? 그럼 그만큼 우리는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서버 관리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서버적인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매번 막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도커 컴포즈다 라는 건데 도커 컴포즈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서버들을 끈다 서버들을 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니까 이 상태에서 뭐 세부 설정을 한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횟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컴포즈라는 기술을 쓰면 서버들을 끈다, 켠다, 설정을 한다까지 컴포즈 파일 하나로 다 묶어 놓을 수 있어요. 명령어를 다 세팅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팅된 컴포즈를 실행시키면 돼요. 얘가 읽힐 수 있게. 그러면 이 안에 적혀 있는 끈다, 켠다, 설정한다 이런 것들이 알아서 돌아요. 우린 그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수행해야 될 명령어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돌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막뭐 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혹은 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어떻게 개발자한테 연락을 취해 줄 것이고 라는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 로그 같은 것도 남길 수 있고 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멈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에러가 생기면 그동안 했던 것도 일단 다 지워버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설정을 다 할 수 있는 게 도커 컴포즈예요. 그리고 이게 또 말도 안 되게 좋은 건 사실 이것까지만 해도 어쨌든 우리가 초기에 한 번 정도는 그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이유는 당연히 한 번 해놓으면 그 이유는 편하니까 라는 이점인 건데, 이거 말고도요. 자, 방금 컴포즈 파일을 설정해두면 쭉 쓴다 이런 개념이었죠. 자, 컴포즈 파일을 설정해두면이에요. 근데 이 컴포즈는 도커 쓰는 사람 다 쓴다 그랬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놓은 게 이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설정해놨던 기본적인 설정들 가져다 놓고서 우리 환경에 맞게 포트 번호라던가 아니면 경로라던가 이런 것만 조금 우리 입맛대로 바꿔준다면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초기에 이 설정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커 컴포즈를 써야만 해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수업 이제 시간상 못 나갈 확률이 좀 높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2개 복사할 거고요. 여기다 한 번에 또 실행을 시킬 건데 비밀번호 안 물어봤으니까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명령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엔터를 쳐줘야 된다고 했죠. 얘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겠죠. 당연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대충 보면 염 인스톨이니까 뭔가 설치할 것이고, 염 컴피그니까 뭔가 세팅을 할 것이고, 염 인스톨이니까 얘도 뭐 설치할 거고, 얘는 키는 거고 활성화고. 이 C URL은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이 C URL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하나쯤은 알면 좋으니까. 이런 건데 그냥 우리가 명령어 치는 커맨드 정도로 일단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서버 쪽 관련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얘는 알기 싫어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CH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권한 바꾸는 거였죠? 퍼미션 그런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추만 하고 그냥 대충 이런 거 하겠구나 정도만 파악하고 그러면은 구글링해서 봤을 때도 이런 거 하겠네 괜찮겠네 하고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요거 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도커라고 하는 애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커는 항상 앞에 도커를 붙이고 명령어를 치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명령어를 가르쳐 드린 적은 없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뭔가를 쳤는데 퍼미션 디나인이 나왔어요. 권한이 없대요. 지금 분명 우리 코리아 IT 계정으로 접속한 상태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대요. 루트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실행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도커 명령어 칠 때 수도를 붙여야 돼요. 웬만한 건 다. 그러면 불편하겠죠. 우리 이거 수도 매번 붙이는 거 귀찮아가지고 웹폴더에 소유주도 바꿨는데 이 도커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수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이런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달러 중괄호 유저 하고 중괄호가 닫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내 계정을 넣어라 이런 거 아니고요. 명령어는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대로 엔터 칠 건데 그럼 이 유저는 무슨 뜻이냐?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리아 IT로 들어와 있죠. 코리아 IT로 들어와서 이 명령어를 치면 코리아 IT로 도커 작업할 때는 수도 없어도 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마스터 계정이 그 코리아 IT밖에 없긴 하지만 또 다른 계정이 있대요. 뭐 코리아 IT2가 있대요. 얘는 그러니까 코리아 IT는 도커를 안 쓸 건데
core-it2는 도커를 쓸 거예요. 그러면 제가 core-it로 접속한 상태에서 이 명령어 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접속되어 있는 유저에 대한 그걸 알아서 얘가 이 자리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완료를 하면 이제 도커를 쓸 수 있느냐? 아쉽게도 그렇진 못해요. 왜냐면 이것도 엄연히 설정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재시작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커 같은 경우는 여기 쓰여 있지만 푸티를 재시작하면 돼요. 도커를 막 껐다 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티를 duplicated session 해서 똑같은 거 하나를 연 다음에 얘를 꺼버릴게요. 그럼 얘는 그냥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린 거니까 껐다 킨 거랑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커 ps 이런 거 해보면 이제 수도 없이도 쓸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죠. 진행해보세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도커를 다뤄볼 건데 도커에는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노란색 선이 이 PC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PC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PC처럼 우리는 인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PC 역할을 하는 친구가 도커 안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도커 안에 이런 가상 머신 역할처럼 하는 거예요. 실제 머신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내려받아야 돼요. 내려받아야 되고 내려받는다라는 게 이제 PC 하나를 쓸 준비를 한다. PC 하나를 뭐 구매했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대조를 해보자면.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내려받은 이미지를 실행할 건데 실행하면 그때 컨테이너가 돼요. 이 컨테이너가 되면 얘가 격리된 공간, 사실상 이 노란색 선은 격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우리가 이미지를 내려받고 실행까지 해야 얘네가 격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친구를 확인을 해볼 건데 명령어는 이래요. docker images 라고 하면 현재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린 이미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얘는 이미지 리스트를 보기 위한 명령어예요. docker images. 명령어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할 거니까 일단은 같이 그냥 따라하면서 보시고. 자, 일단 받은 게 없어요. 받으려면 찾아서 받아야겠죠?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염 인스톨 하듯이 얘도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찾을 거예요. docker search nginx. 일단 nginx부터 해보죠. docker search nginx. 이러면 이 nginx라고 하는 파일을 어딘가에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어딘가에서 찾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딘가가 진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얘는 도커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허브. 도커 허브. 우리가 깃허브라는 얘기도 있고 도커 허브. 그러니까 그 허브라는 게 정확한 뜻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퀴통?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처음에 이 허브라는 얘기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택배 시키면 배송 오다가 뭐 옥천 허브 여기서 머무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무언가를 올려놓는 가상 그러니까 폴더예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더 이런 느낌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찾은 거는 nginx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를 도커 허브 안에서 찾겠다라고 한 거고 그 결과가 지금 이 밑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nginx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결과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열심히 봐봤자 우리가 여기다 내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윈도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린 여기로 검색을 한 건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걸로 먼저 볼게요. 여기에 도커 오피셜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 얘도 달려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그죠? 오피셜 이미지라고 달려 있는 엔진X 중에서 오피셜 이미지가 달려 있는 건 맨 위에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유닛이니까 다른 거겠죠? 이 오피셜 이미지라는 건 공식 인증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도커에서 이 엔진X는 진짜 무조건 신뢰할 수 있어. 이거 공식 인증된 엔진X가 맞아. 라고 별표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엔진X가 필요해. 그럼 이거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에도 오피셜이 써 있습니다. 지금 name, description, 스타스, 오피셜, automated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네가 좀 깨졌죠. 이게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순서대로 name이고요, description이고요, 이게 스타스, 오피셜의 그 여부, 그다음 이게 automated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이 이렇게 끊겨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옆으로 여기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메뉴 상단 탭도 여기서 잘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고, 두 줄씩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공식 인증 받은 엔진X 이 친구를 받을 거예요. 잘 보시면 네임이 엔진X죠. 다른 애들은 네임이 조금씩 달라요. 슬래시가 붙어서 뭐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커 풀이라고 하면 얘가 도커 허브에 있는 애들 중에 내가 원하는 애를 내려받아 줄게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봤던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임 부분. 공식 인증됐던 엔진X는 네임이 깔끔하게 엔진X 그 자체였으니까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건 그 공식 인증된 엔진X를 내려받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엔터를 쳐보시면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끝났어요. 자, 이러고 아까 처음 했던 거 도커 이미지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가 들어있죠. 방금 우리가 내려받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내려받은 다음에 얘를 실제로 실행시키면 컨테이너가 될 것이고 그 컨테이너가 격리된 공간으로서 서버 하나를 돌리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일단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얘를 실행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죠.